나무니까 불에 타지 않느냐, 흰개미가 먹으면 어떻게 하느냐. 나무는 당연히 불에 탑니다. 이 표면이 불타면 까맣게 변하죠. 생기는 거죠. 탄화지. 나무로 짓는 아파트를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해외에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나무 아파트를 추진하고 있는 미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동암동 개운산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이원영 조합장입니다. 저희가 나무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여러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나무니까 불에 타지 않느냐, 흰개미가 먹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추진하게 될 때는 그와 같은 걱정들을 똑같이 했었는데요. 하면 할수록 훨씬 더 건강하고 안전한 집이 될 거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나씩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조 아파트는 나무로 짓는 아파트입니다. 주변에 흔히 다니시면서 보는 여러 건물들 중에 벽돌로 지어져 보이는 그런 건물들 있잖아요. 외장재가 벽돌로 되어 있는 그 집은 벽돌로 지은 건 아니고요. 그 안에는 철근 콘크리트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흔히 벽돌집 그러지만 그 집은 실상은 철근 콘크리트로 구조가 되어 있고 외장재가 벽돌로 되어 있죠. 나무 아파트도 나무가 구조재라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마감재로 쓰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나무 아파트, 나무 건물이라고 하진 않죠.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나무를 구조재로 쓰기 때문에 공학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수준의 목표를 달성해야지만 가능할 수 있는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쓰는 이 나무라는 거는 한옥을 보시면 다 통나무로 지었잖아요. 통나무를 가지고 쓰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나무이긴 하지만 우리가 쓰려고 하는 나무는 공학 목재 중에 한 종류인 CLT라는 종류의 공학 목재를 사용하게 됩니다. CLT는 크로스 라미네이티드 팀버 약자이고요. 우리말로 하게 되면 직교 집성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폭이 2인치, 4인치 되는 제제목이 있거든요. 길게 놓고 접착제를 바르고 90도를 돌려서 짧게 놓고 또 접착제 바르고 또 길게 놓고 이렇게 해서 3겹, 5겹, 7겹, 9겹 이렇게 해서 접착을 강하게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커다란 판재가 만들어져요. 크게 보면 높이 3m에 길이가 한 13m 정도 되는 큰 판재가 만들어지는데요. 그걸로 가지고 슬래브와 벽체, 구조재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지게 되는 건물의 슬래브와 벽체를 그대로 이 나무가 대체하고 구조적인 성능과 여러 가지 성능들을 다 충족시키기 때문에 이를 나무 아파트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평소에 나무로 건물을 짓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고 나무로 경골목 구조로 주택을 많이 짓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공고건축이라든가 중대형 건물로는 넘어오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야말로 어쩌다가 종암동 개운산 마을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조합장이 되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설계를 할 때는 철근 콘크리트로 건축 심의도 받고 다 설계를 했는데 그때가 2022년 봄이었나? 겨울이었을 거예요. 그때 광주 화정동에서 모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는 공사를 하다가 거푸집이 다 무너져 내리는 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고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었었죠. 그걸 보면서 내가 조합장이 우리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저의 안위가 가장 크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평소에 좀 나무라든가 OSC 공법에 관심이 있었던 터라 그때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내 입에서 열심히 서베이를 했고요. 메스티머 컨스트럭션이라는 공법, 즉 나무로 아파트를 짓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찾아볼수록 정말 좋고 건강한 집이 지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한번 적용해보자 판단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나무로 아파트를 짓게 되면 건설 공법으로는 OSC에 들어갑니다. 오프사이트 컨스트럭션의 준말인데요. 현장이 아닌 곳에서 공장이라든가 제3의 공간에서 건물의 부재들을 최대한 많이 만든 이후에 현장에 온사이트에서는 부재들을 가져와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들을 OSC라고 하고요. 내부에는 여러 가지 공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저희가 프리패브리케이션, 사전 제작한 패널라이징 되어 있는 판넬의 형식으로 사전 제작을 한 이후에 현장에 와서는 조립만 하는 방식의 공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3D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작은 구멍이라든가 겹침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장에서 미리 CNC 가공을 한 다음에 현장으로 가져와서 현장에서는 양중에서 조립만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밀하게 설계를 해야 되고 시공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쓰는 재료는 CLT라는 소재인데요. 조금만 샘플이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다섯 겹으로 되어 있고 무늬 모양이 다르잖아요. 길게 가 있고 짧게 가 있고 길게 짧게 가 있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교,
뒤쪽 90도를 교차시켜가면서 얘를 접착을 하기 때문에 결의 무늬가 달라 보입니다. 세겹도 만들 수 있고 구조적인 응력의 계산값에 따라서 부재들을 두께를 키우거나 줄이거나 하는 거고요. 작은 판재여서 그렇지 CLT를 생산 가능한 게 3m에 한 13m 정도까지도 가능하니까 어지간한 건물의 슬래브라든가 벽체는 CLT로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각 집에 보면 벽면이 하나하나가 있다고 그러면 그 벽면을 보면 창문도 있고 문도 있고 하잖아요. 문의 공간에는 벽이 없어야 되고 창문 공간에도 벽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3D로 다 설계를 한 다음에 공장에서 미리 CLT판을 타공을 하는 방식으로 아예 그런 공간을 따낸 다음에 가져와서 현장에서는 양쪽을 들어 올려서 스크류라든가 접합 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써서 결속을 시키는 방식으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나무 아파트를 추진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우려 섞인 질문 하나가 나무니까 불에 홀랑 타버리면 어떡하냐라는 질문이었어요. 나무는 당연히 불에 탑니다. 불에 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에 당연히 타죠. 그런데 건축 구조에서 얘기하는 내화의 성능과 기준은 타냐 안 타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제실자 안에 있는 사람이 건강하게 피해 입지 않고 피난할 수 있느냐 여부가 건물의 내화 성능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돌로 지어도 되죠. 안 타니까. 그런데 돌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2시간 내 혹은 1시간 내 기준 안에 대피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건 내화 성능을 만족하지 못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성능들을 만족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죠. 나무는 불에 타긴 하지만 아주 천천히 탑니다. 건물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오래 버티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2001년에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월드 트레이드 센터 구조재가 철골 HBM이었어요. 이게 비행기가 부딪히고 나서 비행기 충격에 의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화재가 발생했고 그 화재가 철골 HBM을 가열하면서 녹기 시작한 거죠. 쇠가 불에 아주 오랫동안 가열되면 휘잖아요. 그 속도가 나무보다 훨씬 빠릅니다. 튼튼함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불에 똑같이 가열했을 때 훨씬 빠르게 구조적 능력이 상실되거든요. 아마 2시간도 못 견뎌서 무너졌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나무는 불에 타긴 하지만 내화에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느냐, 숯 아시죠? 숯. 불에 타기 시작하면 구조적인 응력을 한꺼번에 상실해서 팍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표면이 불타면 까맣게 변하죠. 숯이 생기는 거죠. 탄화층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탄화층이 공기의 흐름을 막아줘요. 불은 산소가 있어야지 잘 타잖아요. 산소가 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탄화층이 그걸 막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럼 열 전도도 느리고 산소 공급도 안 되니까 타는 속도가 천천히 타들어가요. 아무리 불을 세게 떼더라도 한꺼번에 타지 않아요. 천천히 타들어가면 그 시간 동안에 피난할 수 있으면 돼요. 그게 내화 성능의 기본 시스템입니다. 그럼 우리 건물은 어떻게 되느냐? 철근 콘크리트 되어 있는 것도 가열하게 되면 그거는 열화돼서 터져버려요. 철근 콘크리트 안에 되는 이 철근도 철이잖아요. 불에 굉장히 약해서 얘도 가열하기 시작하면 얘도 구조적인 힘을 바로 상실하게 됩니다. 2시간 이상의 내화 성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안 타야 된다는 게 아니라 2시간 동안에 구조적인 응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저희가 짓는 이 건물은 2시간 내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무 자체가 아예 안 타고도 2시간을 버티게끔 하려고 센 기준들을 저희가 적용해서 설계를 하고 있어요. 여기 안에는 불에 굉장히 잘 안 타는 석고보드 소재로 밖에다가 2겹, 3겹 이렇게 붙여서 밖에서 불이 나더라도 타는 속도가 건물의 구조재가 아예 안 타도록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있어서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전쟁 발생이 벌써 한 달 반 정도 돼서 본격적으로 리스크라는 금액들이 반영되는 게 아마 3개월 후라고 하니까 올 여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쟁의 여파가 에너지 가격, 여러분들 쓰는 전기세, 가스비 다 반영이 될 거라고들 해요. 집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게 겨울에는 난방비와 온수, 여름에는 에어컨 이런 비용들도 굉장히 많이 쓰게 되죠. 이런 걸 상상해 볼까요? 그 집이 늘 온도가 비슷하다면 정원 환경이라고 그러면 난방도 그렇게 세게 할 필요가 없고 냉방도 그렇게 세게 할 필요가 없으면 냉방비와 난방비를 다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 성능을 올리는 게 단열 성능입니다. 단열 성능을 올리면 굉장히 좋죠. 밖에 아무리 추워도 내부는 그렇게 춥지 않고 밖에 아무리 더워도 안쪽은 그렇게 덥지 않게 되는 성향이라서 아무래도 쓰는 냉난방비를 굉장히 줄일 수 있죠. CLT는 이 정도 되는 CL판이라고 그러면 이쪽 면을 만약에 1000도씨 되는 열로 가열을 했을 경우에 이 뒤쪽 면을 손을 가까이 대도 될 만큼 열이 전달이 잘 안 돼요. 돌솥 비빔밥을 시키면 바닥판이 뭘로 돼 있죠? 나무로 돼 있잖아요. 돌솥이 그렇게 뜨거운데 그 바닥판이 나무로 돼 있고 나무를 잡으면 안 뜨거운 것처럼 나무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고성능의 단열 소재입니다. 철 콘크리트에 비해서 훨씬 높은 단열 성능을 갖고 있어요. 심지어 구조적인 역할까지 같이 하잖아요. 나무를 짓는 건물들은 에너지 소비를 굉장히 줄이게 되는 아주 고단열의 아파트가 되게 됩니다. 아직 정량화 시켜서 분석해보진 못했지만 우리가 짓는 나무 아파트에서 겨울에 대체 몇 번 정도 난방을 할까
아파트가 아마도 똑같은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로 짓는, 더군다나 대부분 내단열의 철근 콘크리트로 짓는 아파트가 대부분이니까 그런 아파트와 우리의 목조 아파트를 비교하면 놀라울 정도의 단열 효과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무엇으로요? 가스비로, 전기세로 그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정원동물이잖아요. 변온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늘 정원 황습한 환경에서 되게 쾌적함을 느끼게 되는데 기온이 너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게 좋지 않죠. 습도도 너무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좋지 않은데 그것들을 적절하게 제어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바로 나무입니다. 나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열 성능이 있기 때문에 늘 정원한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또 한편으로는 습도를 적절하게 제어해 주는 역할도 합니다. 습도가 높으면 빨아들였다가 내부가 건조하면 빨아들인 물을 뱉었다가 자연의 어떤 가습기 역할들, 제습기 역할들을 나무가 하게 되죠. 철근 콘크리트는 대체로 열을 빼앗아가는 성질이 있어서 건강에 안 좋게 되는데 나무를 짓게 되면 늘 온도와 습도를 스스로 유지시켜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건강한 환경 속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되죠. 이것들을 종합해 놓고 보면 결국 나무 아파트는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소재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훌륭한 건강한 집을 지을 수 있는 소재이자 공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 아파트가 무엇이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비유를 하자면 그렇게 돼요. 어제도 누군가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생님 돈이 없으세요? 아니면 시간이 없으세요? 인간에게는 시간이 유한합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건강해야지 오래 살고 건강해야지 즐겁게 살 수 있는 건데 집은 가장 오랫동안 내가 머무는 공간이라서 이 집이 건강을 지켜주도록 해주는 거는 나의 건강을, 나의 유한한 시간을 굉장히 아껴주는 너무너무 탁월하고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겠죠. 나무 아파트를 지으면 나무 아파트에서 성장하는 어린아이들, 어른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건강하게 오랫동안 잘 지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어서 에너지적인 측면, 건강의 측면들을 고루 따져봤을 때 굉장히 좋은 집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나무 아파트를 지으고 있는데요. 나무 아파트가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단 하나밖에 없는 해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좀 더 다양한 형식의 집, 공간, 아파트, 사회적 인프라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선택지를 넓히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똑같은 바퀴가 4개가 있는 운전석이 있고 핸들이 있고 그런데 이 자동차는 내연기관으로 움직이는 자동차입니다. 근데 똑같은 자동차인데 겉모습도 다 똑같은데 이 자동차는 배터리로 동력을 삼고 모터로 움직이는 자동차예요. 심지어 가격도 좀 비싸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누구도 내연기관차의 비율 중에 더 올라갈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비율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전기차의 비율이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이런 선택지가 있다라는 것, 반드시 다 디젤이라든가 가솔린을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니라 전기차라는 선택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환경들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무 아파트가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무 아파트라는 선택지가 있음으로 해서 전혀 다른 사용자 경험, 전혀 다른 건설 생태계, 전혀 다른 건축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게 우리 모두에게 좀 더 다르고 좀 더 이익이 되는 방향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만들어서 좋은 아파트를 짓고 더 좋은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해보는 거는 우리 사업뿐만 아니라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사업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 기관이라든지 파트너들이라든지 참여하셔서 음으로 양으로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다른 선택지를 가져보자, 미래지향적인 공간과 건설과 환경들을 만들어내보자라는 거에 대해서 다들 있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고민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오늘은 나무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추구하는 측면에서는 소재의 측면, 공간의 측면, 운영의 측면 다양한 것들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하나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커먼즈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